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10년 전에 한 1년에 4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지금은 한 20만, 50% 반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저희 병원도 분만을 한 달에 한 300건씩, 300건 이상씩 하다가 그게 점점 줄어서 지금은 150건에서 뭐 전후, 그리고 또 1월 달 같은 원래 분만이 많으니까 한 200건 이렇게 하여튼 분만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산부인과 병원은 더 심각하죠. 뭐 가장 왜냐하면 애도 좋고 산모도 좋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산모나 아기를 보는 병원에 대해서 정부하는 정책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생각해 보세요. 산모가 하루 이틀씩 막 그렇게 고통 속에서 애를 낳고 너무 힘들어 있는데 평생에 뭐 애 한둘 막 요즘은 안 나오니까 그동안만이라도 병실에 혼자 또 식구들하고 앉아서 좀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에서 또 입고 싶고 또 갑자기 옷도 하이힐 때문에 꼭 갈아입고 그래야 되고 또 뭐 아프니까 노출도 돼야 되는데 단실 50% 해야 된다고 단실에는 아무도 안 갈라 하거든요. 그런데도 단실 50% 해야 된다. 또 소아과도 애가 아프면 계속 울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안정을 해야 되는데 좀 혼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실에 넣어놓으면 얘가 겨우 잠들만 옆에 또 보채고 울고 하면 이게 엉망인 거야. 그 보호자는 환자는 애기도 죽을 맛인데도 단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인 병실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1인실 쟁탈전이에요. 근데 이 출산율이 떨어진 것 때문에 뭐 보통 심하지가 않죠. 우리 병원도 문제고, 병원은 두말할 것이 문제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뭐 저럴 때는 굉장히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 위정자들이 이 저출산에 대해서 애 낳는다고 뭐 돈 1,000만 얼마 정도 애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교육부터 시작해서 주거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산부인과 소아과는 첫째 그 가용 인력이 없습니다. 대구 시내도 전문의 따고 나오는 인력이 뭐 어떤 해는 없거나 있어봐야 뭐 한두 사람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있는 선생님들도 만약에 혹시나 뭐 좀 더 어려워지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연세가 자꾸 많아지니까 새로운 젊은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좀 일하기 힘든 산부인과나 또 이 소아과 같은 데는 이런 우리 같은 병원은 과연 지속 경영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서울에 특히 심하거든요. 그렇죠. 한 병원이 분원을 뭐 5개, 6개, 뭐 어떤 병원은 9개씩 막 이렇게 갖고 있는 병원들이 있는데 제가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 원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대학병원은 대학병원다워야지. 대학병원이 동네 개인 의원하고 경쟁을 하려면 되겠느냐. 미국의 대학병원들이 어디에 분원을 그렇게 많이 내느냐. 메이오 클리닉 정도가 플로리다나 뭐 애리조나에 한두 군데 내는 걸 그것도 그걸 커지를 않다. 그에 하버드고 뭐 UCLA고 뭐 어느 대학병원들이 하는 데가 없다. 거기는 정말 대학병원에서 봐야 될 그런 중환 환자들이나 연구할 그런 병원만 보고 연구를 하지. 이게 무슨 꼴이냐. 완전히 이게 내가 볼 때는 장사 속이잖아. 장사 속이다. 자고를 키워간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학병원 원장이나 유료 원장이 되면은 그렇게 막 분원도 만들고 하는 게 자기의 능력을 학교 이사회에 보이는 것 같고 또 중임하려고 그러는지 모르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테면 이건 양육강식이나 마찬가지 않느냐. 그 밑에 기반이 부서지게 되면 결국 그 병원도 좋지 않게 되는데 정말 대학병원에서 봐야 될 환자 이외에는 그 밑에 낮은 고리에 대해서 다 하게 하고 거기서 정말 의뢰를 받아서 고난도의 질환 그런 거를 봐야지. 일반 뭐 감기 환자가 대학에서 다 보고 뭐 일반
온갖 시시한 질환까지 다 보겠다고 그렇게 분원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하냐. 그럼 그게 결국은 의료 전달 체계도 엉망으로 만들고 또 그럼 국민들한테 결국은 많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그게 또 국민 안 그래도 의료보험료가 뭐 공단의 보험료가 모자란다는데 그걸 더 많이 찾아가는 게 되고 이게 정말 큰 문제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중소병원, 전문병원, 병원을 담당하는 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있고 이 현실을 뭘 아는가 전 모르겠어요. 그저 간혹 들리는 그 정도밖에는 생각 안 할 거라고. 이론적인 생각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적인 생각만 하다 보니까 현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농담이지만 그런 위원회에 하려면은 지금 그런 정책에 관계에 있는 분들이 중소병원에 뭐 원무부장이나 사무국장으로 한 1년, 2년 근무를 시켜보면은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좀 의사가 수가가 제대로 돼서 그 환자 오면 충분히 뭐 요새 어떠냐 뭐 여성 환자를 보게 되면 뭐 요새 뭐 애들은 뭐 잘 크고 있나 또 학교 잘 다니나부터 시작해서 남편 하는 뭐 비즈니스는 어떠냐 뭐 그리고 요새 뭐 특별히 뭐 살아가는 문제는 없는데 온갖 세상 얘기도 하면서 뭐가 불편하냐 그건 언제부터 천천히 해요 또 뭐 다 진찰하고 얘기하고 적어도 한 사람 앞에 한 20분 이상 좀 시간을 주어서 미국은 보통 15분 정도 하는데 15분 해도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의사 환자 간의 이 릴레이션십도 좋아지고 그런 정도 다 하고 또 이제 뭐 그런 필요한 검사도 하고 그래서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좀 쾌적하고 아늑한 1인실 같은 데서 좀 조용하고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정말 인간적인 대우 받을 수 있게 좀 그런 병원에서 진료받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갈 때는 진료비에 큰 부담도 안 느끼고 이렇게 하면 의사 환자한테 존경도 받고 또 환자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 재원이 문제인데 전 그 재원을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 돈을 요새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보는 얄구전 그런 데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근데 돈은 들어가니 어마어마해. 그거 다 쓸데없는 데 들어가서 무슨 도수 치료니 뭐 약이든 그 돈만 해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아주 낮은 진료에 들어가는 돈을 그건 각자 부담하게 하고 뭐 내가 감기 먹으러 약 한 번 하는데 그런 건 바하게 사도 되잖아요. 정말 아팠을 때 입원했을 때 돈을 안 들고 깨끗이 나서도록 해야지. 뭐 좀 티 하나 내가서 보험 받아가지고 뭐 혜택 보고 이런 돈이 거의 다 쓰이는데 그거를 좀 제한을 둬서 정말 질환을 치료하는데 돈도 안 들게 받을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게 해야만 진정한 의료보험료를 내도 안 아깝고 이렇지. 지금 국민이 내는 의료보험료의 상당 부분 대부분이 정말 낮은 수준의 진료에 다 나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